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하시고 또 저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백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그 백신 접종 대상자 이제 심리학 고려 사항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내용은 누가 백신 접종을 하기를 원하고 하지 않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계속 정재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100%가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 허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더 이상 코로나가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우리가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100%, 뭐 70%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외국의 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해놓은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이게 이제 허드 이뮤니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인구 중에 5%만 백시네이션 했을 때 지금 이제 빨간색이 확진자고 회색 육각형은 이미 백시네이션을 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그 흐린 회색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인데, 보시면은 이 허드 이뮤니티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데 5% 백시네이션 했을 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이 확진자가 생기면 다 빨갛게 전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30% 백시네이션 했을 때 그 상황,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75%까지 백시네이션 했을 때는 저렇게 확진자가 발생해도 굉장히 적은 수의 감염만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리시면은, 네. 학자 좀 더 내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보시면은 그 감염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국가에서 이제 밑에 파란 버튼,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코비드19가 굉장히 만약에 감염력이 높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백시네이션을 75% 해도 워낙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빨간색이 아직도 확진자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또 내려서 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걸린 사람이 많은 국가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여기 그 확진자가 이미 이제 그 진한 육각형이 많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이뮤니티가 거의 없는, 걸린 사람이 없는 국가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75% 백시네이션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75% 가지고는 아마 확진자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제 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냥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이제 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해놓은 그런 그 집단 면역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육각형을 가지고 쭉 그림을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비드19가 한 명이 6명에게 전파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초 뭐 재생산 지수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이런 거 굉장히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R0가 1, 뭐 1, 2, 3 이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런 그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국가에서는 R0가 굉장히 높거든요. 6, 7 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명에게 전파하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걸려서 자연면역 보유자가 낮을 때, 그럴 때는 더 높은 접종률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계속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그래서 그냥 60에서 70%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상황, 확진자 발생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코비드19 백신의 그 억셉터스 수용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 국가를 같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였냐면은 코비드19 백신이 프로븐 세이프해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맞을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할 때 나는 맞겠다, 이런 질문을 놓고 이제 예스의 비율을 쭉 봤는데 국가별로 굉장히 그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높은, 중국이 가장 높아서 한 88% 정도가 맞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아마 중국은
그 국가에서 처음 발생한 나라에서 그런지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게 자꾸 그냥 넘어가서 제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브라질, 사우스 아프리카 다음에 우리나라 한 80% 정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동시에 했을 때 우리나라 한 80% 정도 백신을 맞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쭉 보시면은 저런 스웨덴이라든지 유럽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0에서 한 60%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별로 이제 백신 맞겠다는 의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또 비슷한 자료로 그 백신 헤지턴시라고 해서 백신 맞을 때 주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그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를 33개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를 이제 비교해봤고, 그중 8개 연구는 의료 종사자, 의사나 간호사들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다 합해서 봤을 때 그 수용도, 억셉턴스 레이트는 한 70% 이상으로 나왔고, 높은 나라들이 이제 에콰도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다 90%가 넘었고, 낮은 나라가 쿠웨이트, 요르단, 이탈리,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종사자인 경우에서는 제일 낮은 데가 그 콩고 공화국에서는 27%만 맞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데가 이스라엘이어서 78%에서 의료 종사자들 간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 여러 연구를 합해서 본 연구 2020년도 그 10월에 20개의 연구를 분석을 해봤고, 거기에는 126개, 10월 20일에 이제 그 분석을 해봤고 126개의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서베이들을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중에 이제 2개 모닝 컨설트하고 유거브라는 연구는 여러 시기를 거쳐서 계속 매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해본 거고, 대상자 수는 한 1000명에서 3000명, 그리고 5개 연구는 한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연구 목적은 이게 시기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그 백신을 맞겠다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봤고, 그다음에 서베이를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응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백신을 맞겠다고 했을 때 어떤 요인들이 이제 코비드19 백신과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사된 자료를 보면은 백신을 맞겠다라고 이제 응답한 그런 수용성과 관련된 요인들, 높은 그 수용성이 높은 요인들은 비교적 고령층 55에서 65세가 높았고, 그 다음에 18세에서 24세 또는 18세에서 34세인 경우가 높았습니다. 높은 층과 낮은 층이 백신 수용성이 높았고, 또 여성에 비해서 남성, 그 다음에 흑인에 비해서는 백인들이 더 높았고,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더 높았다. 이제 이런 그 여러 개 연구에서 공통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든지 백신 맞기를 거절하겠다라는 그런 사유를 보면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고 부작용이 걱정되고 안전성, 효과성, 그다음에 백신이 굳이 필요할까, 뭐 그냥 자연 면역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응답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거, 그다음에 면역 지속 기간 아까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 잘 모르고 짧은데 굳이 맞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원래 백신에 대한 거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저 또는 거절 사유로 들어가 있었고, 수용하겠다라는 사유 중에는 중요한 게 이제 의사들이 권유할 때 중국인의 80%와 미국인의 62%는 의사가 권유하면 맞겠다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 과거에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잘 맞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맞겠다는 의사가 높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가 그 비용이라든지 내가 돈을 얼마를 낼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개발된 백신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었고요. 그 외 영향 요인으로는 국가별 감염률과 사망률,
그다음에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병의 신모약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고, 결론이 나지 않은 거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자기나 가족이나 친구가 감염이 됐었는지에 따른 그거에 대해서는 그 영향 요인인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나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다라는 요인도 이제 별로 이제 연구마다 일관성 없게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그 의료 종사자 대상 연구들을 따로 이제 분석을 해서 봤는데, 의료 종사자 대상 연구들인 경우에는 과거에 그 백시네이션 했던 히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그 코비드19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 그다음에 남자, 그리고 의사들이 조금 더 이제 수용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연구가 되었고, 그 인도네시아의 그 헬스케어 워커들인 경우에는 그 일반 대중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거, 오주비가 한 1.5배 정도로 더 수용성이 높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그 홍콩의 간호사들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백신 접종 의도가 한 40% 정도로 낮았고, 이스라엘 의사들은 그 맞겠다는 의사가 78%로 대중의 75%보다 높았지만, 그러면 그 의사들의 자녀들한테 그런 백신 접종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중이 한 70%인데 비해서 의사들은 한 60% 정도로 낮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그 여러 연구들을, 전 세계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다 합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파란색 네모는 그 파란색 네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닝 컨설트라고 해서 계속 이제 거의 한 2주별로 이제 조사를 한 그런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황색 네모가 유고브라는 데서 역시 그것도 이제 자주 조사를 해본 자료고, 그 다음에 나머지 X표시라든지 회색 세모는 이제 다른 연구들입니다. 각각 개별적인 연구들이고, 그래서 여러 번 조사한 그 모닝 컨설트하고 유거브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지금 3월 달부터 2020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트렌드, 사람들이 백신을 얼마나 맞겠다고 했는데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은 70에서, 처음에는 70에서 60%였다가 점점 낮아져서 거의 이제 40에서 한 50%까지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지금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리니어 이렇게 라인을 쭉 그려보면은, 그래서 억셉턴스가 오히려 70에서 그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본 게, 서베이에서 백신을 맞겠냐 안 맞겠냐라고 한 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초록색 사각형하고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파란색은 이제 물어볼 때 그 디피니트리 오아 베리, 그러니까 꼭 맞겠느냐 아니면 그냥 맞을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단계를 주었을 때는 오히려 그 백신 접종 하겠다라는 의도가 오히려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 아니오라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수용 의사가 훨씬 더 높았다, 이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꾸로 물어본 건데요. 백신을 거절하거나 그러니까 헤지턴시는 이제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꾸로 이제 물어봤을 때 안 맞거나 주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그 3월 달에 10에서 20%에서 점점 올라가서 한 20에서 30%까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는 저는 사실 이게 거꾸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그 반대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시네이션을 할 때 내가 꼭 맞겠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백신 컨피던스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은, 일단 뭐 계속 나온 얘기지만 백신의 그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제 더 잘 맞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료진들과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때 더 이제 백시네이션 하겠다는 의사가 높았고, 그 다음에 그 폴리시 메이커, 정책자들에 대한 정책 입안자에 대한 신뢰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백신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이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질병, 코비드19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중증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 그 다음에 자기가 느끼는 백신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백신할 때 이런 그 자기 효능감, 자기가 그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효능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의 효과와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이 이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개인의 그런 그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혼합을 해서 백신의 수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19 백신은 계속 이제 그 대중 그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듣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빠른 속도로 개발이 돼서 임상시험을 충분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과 매체에서 그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런 사회 정치적인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국민이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절차라든지 과정이 이제 복잡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번에 그 코비드19가 그 팬데믹하게 유행이 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 중요하게 된 게 그 인포데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데믹스는 그 인포메이션하고 전염병의 합성어로 그 정보 확산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나타내고, 그 잘못된 정보나 루머가 이제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면서 또 공포감을 조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집중을 받게 되고, 이래서 그 사회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포데믹스 현상은 우리가 정보를 굉장히 손쉽게 획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SNS 통해서 굉장히 유통이 빠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얼마나 잘 그 개인과 정부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는지가 또 굉장히 그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 맞기 주저함해서 과거에도 이제 두창 그 천연두 백신이 처음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맞기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운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여기 이제 백시네이션을 하고 있고 저 여자분이 앉아서 이제 백신을 맞고 있고,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저게 그 소에서 온 그 소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몸에서 소가 튀어나오고 막 이런 두려움을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디프테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뮤니제이션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홍보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기로 주저하는 거는 쭉 말씀드렸지만 거절하거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데, WHO에서는 이게 2019년도에 그 지구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백신 헤지턴시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백신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백신 맞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백신 맞지 않는 뭐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다 이제 합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조사를 해보면은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도 그 과거의 백신 헤지턴시하고 비슷한 그런 사유로 백신 관련 요인이라든지 정치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개인의 백신에 대한 태도라든지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백신 헤지턴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서 최근에 나온 저널에서 발표가 된 건데, 이제 이런 그 백신 헤지턴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거 기반 에비던스 베이스드 스트래티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그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신 관련 요인이 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인 요인들, 이거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이제 제약회사에 지원금을 줘갖고 급하게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고, 그러면서 승인 과정도 굉장히 생략이 많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나라에서 개발된 것 때문에 우리가 수용성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개발 회사에서 그 이득을 보려고 이제 백신을 만들었다라든지, 그다음에 백신을 뭐 그 여러 나라에 이제 그 공급하는 거 이런 거에도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있다라는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태도와 신념 이제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이제 그 대처해서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오르가니제이션 레벨, 그래서 국가 정부나 기구 조직에서 이제 그 해야 될 중재 사항, 그다음에 인터퍼스널 레벨, 그래서 대인 관계,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터퍼스널 스트레티, 대인 전략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사가 이제 권장한다, 이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당신의 의사가 백신 맞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이제 권장 사항을 제시해주고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권고 사항 제공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면담하고 나면 바로 가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정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해주는 언어를 사용해라, 뭐 이런 이제 전략들을 사례로 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질병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만약 백신을 안 맞았을 때는 감염이 되면 그냥 조금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보들, 이런 거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사례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백시네이션 이제 접종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뉴스 앤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말고 백신 사이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팩트를 알려주고,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제시를 해주면은 백신 수용성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가 이제 병원별로 지금 다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자격증 있는 분들 대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병원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한 90% 맞겠다고 동의한 병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병원은 뭐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수용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맞는다고 하면은 수간호사가 면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는 사유도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접종률은 꽤 높게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맞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셨겠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를 다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백신 수용성 관련 요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단순히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이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코로나19 기획연구단에서 이제 한번 대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대담회에 나오신 분들이 사회학 하신 분들, 경제학, 언론정보학과, 경영학, 심리학, 보건학, 예방학, 감염내과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코로나19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강의 준비하려고 이제 이것도 제가 열심히 들어봤는데, 정말 이제 저도 이제 간호사니까 이런 의료 종사자 측면에서만 주로 이제 내용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여러 측면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비드19를 종식시키거나 또는 이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죠, 지금. 예방접종을 빨리 많이 맞아서, 코비드19가 이제 끝나게 해야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접종을 막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나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뭐 접종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코비드19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 수용성을 높이고 그런 주저함에 대한 그런 요인들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중재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을 해서, 또 여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이런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의사소통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용성을 좀 높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작용 발생했을 때 해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해서 수용성을 높여서 이제 백신 접종 맞는 분들의 그런 심리적인 주저함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